메일로 사연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채택된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망고쌤님께서도 준비를 해오신 게 있습니다. 네.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보내주시는데 그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지? 왜냐하면 그걸 한번 보내시고 나면 이거를 뭐 하면서도 뭐 이게 보면서도 이야기할 텐데 네. 보면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학생이라는데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학생이 몇 네. 학년인지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좋거든. 안녕하세요. 후레이TV 망고쌤 편을 보고 메일 보냅니다. 사는 곳은 경북 구미고요. 구미. 네, 가족 구성원은 총 3명. 이제 사연자분은 본인 아내이시고요. 신랑과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자, 수입은 외벌이, 신랑 450. 그다음에 뭐 부수적인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소득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실거주 현황은 이제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 1억에 60. 뭐 리얼부터 그렇게 살고 있고 현재 상황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구미 산동의 우미린 풀하우스. 풀하우스. 뭐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망국세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는 3.55억 매수, 2.8억 전세 세팅, 10월 전세 만기, 역전세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라는 상황이었고요. 자, 현재 현금은 3.8억, 월세 지금 살고 있는 1억, 해서 총 4.8억 정도가 있고, 자, 고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최초 계획은 우미린 풀하우스로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오케이. 전세 만기가 되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학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편리한 대구로 좀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고민이 실거주는 지금과 같이 월세로 2년을 더 살고 우미린 풀하우스 역전세 8천 내주고 세입자분한테 2년 연장을 부탁을 하고 단지가 나옵니다.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피가 지금 한 400 정도 된다고 해요. 400. 필요 금액은 토탈 5.5억 정도 되고 주변 분들은 동대구 쪽이나 수성구 쪽을 추천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네만 둘러보고 왔다 였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액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금 3억 아까 있다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2.5억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요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매수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네. 세입자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실거주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보내주셨고 자, 이제 이겁니다. 핵심은. 망고세님, 대구 아파트를 3년 뒤에 사면 늦지 않을까요? 지금 매수하려니까 현금 다 때려넣고 대출까지 넣어야 되는데 위험한 건 아닌지 그리고 대구 입주 물량이 많은데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할지 망고세님도 입주 물량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현재 저희 가족 상황에서 이런 식의 매수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봤는데 네. 사연이 길긴 한데 네. 일단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알아보신 느낌이 딱 들고요. 들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월세 살면서 대구에 집을 사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3년 뒤 대학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인지 아니면은 뭐 3년 뒤 뭐를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보내고 싶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계획으로는 구미에서 계속 전세를 사신다고 하니 그 나중에 3년 뒤에 이사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연락처 같은 게 있으면 전화해보면 좋은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대학 진학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 대학 진학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구미에 있다가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미리부터 가 있을 건지 이런 거가 잘 모르겠어. 후자일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후자라 생각하고 네. 대구에 실거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데요? 응?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있겠지. 현실적으로 이제 그 남편분께서 대구에 거주를 하시는 그 구미에 사시는데 직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대구로 오면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겠나. 네. 이런 것도 고려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조말부부.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대구에 집을 하나 갖고 계신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구미보다는 대구가 아무래도 길게 보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대구를 사시고 싶은데 결국 요약하면 영끌에서 살 건데 타이밍이 지금이 맞아요? 3년 뒤에요.
지금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은 1년씩 하셨으니까 1년마다 타이밍을 끊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2월에 계약하셨으니까. 그렇죠. 음. 일부러 짧게 끊어서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근데 하나 이제 딱 찍어놓고 왔는데, 수성구, 동대구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돈으로는 무리됐어. 무리됐어.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신축 아파트 곧 입주하는 거를 딱 보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뜬 거야, 이렇게. 로드뷰 보면 치기거든. 아, 그래요? 우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길 건너 아파트까지 같이 올라가. 그리고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 아니었나?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의 힐스테이트까지. 좋아요, 집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다. 새 아파트로 가셔야겠다.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 뷰나 이런 것도 향이나 동도 자기가 원하는 데였다고 합니다. 대구에 입주 물량도 많다는데 언제 사는 게 좋겠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봤는데 타이밍을 한번 보죠. 요걸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 타이밍을 한번 보죠. 데이터로요? 예.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대구의 입주 물량과 대구의 역전세는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면 되죠. 복습이네, 복습. 그렇죠. 오늘 한 거? 그러면 일단은 대구의 입주 물량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통 이제 선익 하나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쉬우시라고 기준선을 잡은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 선 위로 한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뭐 1년 단위로 보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너무 많잖아. 네. 그럼 여기 제일 긴 짝대기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대구가 지금까지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쳐 뒤지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2024년도 적지 않다. 내년에도 적지 않고,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확 줄어든다. 물론 여기 이제 숨어있는 후분양 단지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훅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입주 물량으로 봐서는, 대구는 원래 입주 물량이 정직하니까 입주 물량으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거는 1년 단위로 보는 거고요. 네. 입주는 보통 겨울에 하죠. 만약에 입주가 12월이야? 올해 12월이야? 그럼 올해 입주 물량이 잡히지만 사실상 내년에도 영향을 주잖아. 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세. 보시면 대구를 누르잖아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대구를 누르면 월별 입주 물량이 있어요. 중요하죠. 입주 물량. 이게 이제 길잖아요, 제일 긴 거. 이게 2023년 10월이라는 거죠. 그럼 올해 10월 지나면 입주 물량이 이제 쪼만쪼만한 것들이 많네? 그죠? 그리고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가 좀 많네요. 여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요것만 피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내년 봄까지는 피하는 게 좋겠다. 입주 물량 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구를 보고 오셨어요. 중구. 여기 보시면 많아. 사실상 지금 중구가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을 크게 부풀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너무 많잖아요, 이게. 중구가. 그죠? 4,000세대. 여기 보면 태평로 인주에 다 쫙 이렇게 붙어 있다. 태평로에 붙어 있는데 좀 요거를 하신다는 거다. 지도로도 나와요. 예, 지도. 중구 일대의 이제 입주 물량인데 보시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태평로예요, 태평로. 네. 태평로 1, 2, 3이에요. 그 쫙 뻗은 대로. 예, 그렇죠. 예, 쭉 뻗은 대로. 예, 기찻길 뷰예요, 여기. 예, 기찻길 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야. 제일 큰 거 여기 하시겠다는 거야. 예, 여기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랑 둘이 붙어가지고. 이 원의 크기는 세대수입니까? 그렇죠. 세대수가, 원의 크기가 세대수입니다. 보시면 마우스를 대시면 달성 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2023년 6월 1500세대 제일 큰 거. 그 다음 옆에 요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주상복합 내년 2월. 그죠? 얘 들어가면 여기 주변이 여기 납도 있네요. 환해질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예전보다 신축이 들어오고 나면 동네가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요걸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나중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금 있는 걸로는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 거야. 네. 지금 실거주 하시는 걸 떠나서. 네.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 쌍으로 볼 때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초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역전세를 봐야죠. 자, 대구광역시 역전세를 보면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대구는 역전세를 이제 2023월 7월이 여기거든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고 2024년 여름까지 계속 많아. 지금까지는 요걸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요걸로 지금 허걱대고 있었는데. 허걱대고 있었던 거지. 이것만으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겹쳤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올라가기 힘들겠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물론 이걸 이제 수성구, 뭐 범사, 만삼 그래가지고 그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신축도 많고 하는 건 알겠는데 입주 물량도 너무 많고 되게 막 A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구간 역전세도 많고 대구에 이제 중구 한번 볼게요. 중구. 자,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역전세도 많고 이러니까 요 구간을 지나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 구간이라는 거는 내년 봄이잖아, 내년 봄. 그래서 네. 내년 봄쯤에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때 깔딱고기지 않을까, 깔딱고기. 4월, 5월. 그렇죠. 그때가 깔딱고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상황이 지금 뭐 다 정확하게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뭐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중학교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가족의 상황에서 이런 매수 판단. 일단 대구에 뭔가를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신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실거주 집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건데 3년 뒤에 이사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대구가 많이 오르겠지. 근데 지금보다 조금 몇 달 있다가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내년 봄 정도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매물이 없어지잖아요. 입주하고 나면은 팔릴 거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살아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쵸? 그 옆에 있는 것도 내뉴월이니까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잘 기다리고 있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 단지만 굳이 고집해야 그렇죠. 내가 거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내 생각인데, 이제 이걸 잘 몰라서 내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지금, 3년 뒤에 대학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3년 뒤에 대학을 가시는 건지, 3년 뒤에 대학을 가는 건지. 고등학교를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3년 뒤에 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냥 지금 대구로 들어가 살면 안 되나? 미리요? 뭘로요? 빌려서? 이사 가면 안 되나? 아니, 월세 살아도 되잖아. 월세로? 미리 가서 적응해야죠. 뭐 예를 들면 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 이 아이 때문에 가시는 거라 그러면 사실 아까 그쪽이 학원가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신축은 많아지는데 뒤쪽으로는 이제 공구 상가들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은 서구라 그래갖고 서구. 대전은 서구가 좋은데 거기는 서구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서쪽은 서구고 그리고 사실 공부의 가성비라 그러면 차라리 그 건너편에 침산동 그 위쪽 있잖아요. 위쪽. 그쪽이 더 낫다는 거지. 아파트는 좀 올드하지만. 학군의 관점에서. 그렇지. 학원도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학원가는 아파트끼리 있는 데가 좋거든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대구는 2호선이 좋잖아요. 2호선 라인이 좋은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청라 언덕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왜 좋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데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3호선 대구 3호선 아시죠? 그 의정부 경전철 같이 생겼어요. 그쵸. 여기거든요. 여기 옆에 이제 여기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서구. 서구를 미안한 거 아니고 여기가 이제 주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농담에 여기 보면 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동네처럼 생각 빌라들이 까마득하게 있잖아요. 녹색 옥상. 네. 재테크의 입장에서 보고 아파트 가격의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천민 자본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끼리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중구잖아, 중구. 네. 그 태평로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다 이제 새 집으로 쭉 바뀌잖아요. 네. 자, 바뀌니까 좋다는 거지. 그리고 수창초등학교로 다 이제 갈 건데 여기가 다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 수창초등학교는 이제 보시면 뭔 소리냐면 네이버 여러분 부동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군. 또 버튼을 누르시면 초등학교에 불이 들어와요. 그 수창초등학교 누르면 이게 색깔 범위 칠해지죠. 여기가 이제 다 수창초등학교 배정되는 거죠. 그죠? 배정되는 거니까 보시면 3분의 2, 반 정도는 이게 그 빌라촌,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쭉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존에는 여기가 이제 재개발 중이었으니까 빌라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애기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애기들이 많이 오면 평균 성취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교육적인 문제니까 그냥 내가 차가운 머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여기 이제 건너가면 북구인데 여기 보면은 칠성초등학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아파트라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잖아. 그렇죠? 아파트라는 거죠. 여기 다 보면 아파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되게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달산초등학교도 보면은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은 이제 아파트인데 아마 대부분 3분의 2가 아파트겠지. 그래서 괜찮고 여기 23명이고 칠성초등학교는 26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과밀인 거지. 좋아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쪽이 학원가도 많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새를 사시는 건 어떠냐, 차라리. 딴 데를 사놓고. 이쪽 도로변이 학원가입니까? 그렇죠. 학원가 여기. 학원가는 또 여기 또 이마트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기 보면 이제 학원가는 또 여기 누르면 다 나오죠. 학원 맵이라고 또 있어요. 네. 구역 그려놓고 몇 개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보면 이제, 그리고 중구잖아요. 중구, 북구 눌러볼게요. 중구, 북구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대구인 듯 대구 아닌 데 빼고, 여기 방금 침상동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 색깔의 의미가 네. 뭐죠? 색깔의 의미는 빨간색이 지날수록 학원이 많은 거죠. 학원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똑같이 내려가서 보면은, 아까 여기였잖아. 주변에 학원이 없잖아. 여기였거든, 요 자리였거든, 요 자리. 그러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라도 이사를 가실 거면, 문제는 이제 추정컨대 남편분께서 구미에 직장이 있으시다 보면은 출퇴근하기 힘드시니까 큰 마음 먹고 이번 참에 대구 이사 가는 거야, 남편은. 구미 사시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놓으신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돈이 남으니까 뭔가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놓는 거를 내년 봄쯤에 본격적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마음인 거죠. 대구에서. 그렇죠. 물론 저기 범사만상 그래갖고 저기 이제 학군지 있잖아요. 대구의 학군지. 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 아줌마들 막 치맛바람 소위 말하는 학구열 센 데 들어가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해낼 수 있을까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쵸.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했던 게 아이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셨던 공부는 얼마 정도 잘하는지 그런 시스템에서 버텨낼 수는 있겠는지. 구미랑 대구랑 완전히 틀릴 거거든, 분위기가. 그래서 그 적응을 못하면 또 엄마 마음이 너무나, 엄마가 이제 잘해보자고 대구에 집 사서 왔는데 애가 적응 못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구미에서 1, 2등 하지 않을까요? 반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큰 마음 먹고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이제 와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왔는데, 월세 살면서 왔는데 나중에 아기가 적응을 못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렇죠. 부모님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재테크를 하는 거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 재테크 때문에 불행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미에서 다 졸업을 하고 오시려고 하는 건지, 고등학교 때 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이사를 오시려고 하는 건지, 2년 뒤에나 3년 뒤에 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돼야 되는 거야. 재택이 되면. 이런 게 디테일하게 해줘야지. 추측건데 중학교는 구미에서 보내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지금 1학년이면 여름 지났으니까 세 주고 나면 2년 뒤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와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오시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는 학군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차라리 신축을 사놓으시고 요런데 이제 좀 약간 뭐 전세를 사신다든가 아니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사시는 게 미리 와서 어차피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물론 이것도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다 계획을 공유하고 열심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3명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활권이. 그렇죠. 아빠는 기력이 돼?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뒤에 온다는 거는 기러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3년 뒤에는. 아빠는 기러기가 돼? 아들, 딸은 적응이 잘 될까?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로는 신축을 사놓는 게 맞지만 공부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데에 들어간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물론 대구에 가면은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대구인데 경남 아파트가 좋잖아. 정말 그 대구의 대치동보다 어쩌면 더 빡센 데 있잖아요. 수성구. 예, 그렇죠. 그런데 자신 있다 그러면 가면 돼. 이 경동초등학교 여기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경동초등학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경남 아파트 보면은 전세가가 1억 6,500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여기 전세 사시면 돼요. 여기가 대구에서 제일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전세 사시면 되죠. 그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꼭 이거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면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이제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사연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대표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막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리고 또 있어. 꿀팁. 자, 산동의 우미린 풀하우스를 지금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손해보고 팔지를 못하시고 8천이 역전세가 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금이 8천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1년에 저축하시는 게 2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2천만 원 정도면 그 저축을 안 하고 저축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미린 풀하우스를 제 지인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역전세가 났어요. 구미에. 실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조언을 해줬죠. 역월세란 게 있다. 그래서 전화해봐라. 거기는 이제 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사실라고 하실 거다. 그래서 매우 공손하게 전화를 해서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보증금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이 8천만 원 대신에 제가 역월세를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고정금리잖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8천이 현금이 더 확보가 되니까 대출을 좀 덜 받으셔도 되지 않나. 대출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대출이 그렇게 두려우시면 고정금리로 받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런 팁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지인은 두 건 다 역월세로 해결했거든요. 상납금으로? 그렇죠. 매달 이제 월세를 드리는 거죠. 30이든 50이든. 그 8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 월세를 드릴 테니까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실 수도 있잖아. 두 개 다 되게 잘 해결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역전세가 낮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 우미린 풀하우스가 살기가 나쁘지 않아. 여기거든, 여기 뒤에 제일 뒤에 여기거든. 근데 여기 가보면 동네가 되게 깔끔해. 오, 뭐야? 일단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요.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요. 이거 선이 가냐? 여기 인프라도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인프라도 많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평지다. 평지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상가도 다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거주 만족도가 낮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사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세입자 분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8천만 원을 제가 드리는 대신에 월세를 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동금리처럼 월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자가 늘어나서 혹시 디폴트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이자를 주더라도 고정금리로 한다든가 역월세를 드리는 것도 드리고 대출 금액 8천만 원을 역전세 때문에 돌려드리려고 했던 8천만 원을 다시 대출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은 해결했어요. 근데 전화를 되게 잘 하시면 돼요. 공손하게. 이런 상황이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해보시면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요즘에 주변에 역월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8천만 원 정도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30이든 50이든 이렇게 5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 방법이 어떠신지 한번 계속 사실 거면 생각해 보시면 상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공손히 저희가 부탁 한번 드려본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가는 말이 고우니까 당장 8천만 원 해서 어떻게 뭐 쓰실 일이 없으시다면 오케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지인 두 분은 그래서 다 오케이 했다니까. 되게 잘 해결된. 좋게 이야기하면 돼.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망고새님께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솔루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솔루션도 그래요.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있습니다. 대구는 재개발 안 하나요? 하이타이디님. 하이타이디. 예. 상담자분이 수성구 학원가에 있는 범원내거리, 만촌내거리 인근 분양권을 내년 말 지금 사주는 건 어떤가요? 자이르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성향이 글을 읽어보니 글을 짧은 글이지만 계속 한 3번 읽어봤거든. 조금 보수적인.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대출을 많이 받는 거를 되게 그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그 남편 외벌이인데 450을 받는데 여기에 월세 60만 원 나가니까 390 남고 또 한 2억 빌리면 돈 150만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390에서 또 150을 빼면 그러면 200만 원 중반 남는데 그럼 여기에 생활비 쓰고 애 학원도 보내고 하면 하고 이제 어떻게는 되겠지만 그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향입니다. 성향. 예. 그것도 예. 된다면 하이타이디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제 뭐 된다면 사두시는 게 좋죠. 신축이면서 핵심지에 사두시는 게 좋겠죠. 아, 서울 역전세난에서 2억 1년치 미리 이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 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이 또 있다니까요. 네. 잘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냥 아예 1년치를 50만 원씩 30만 원씩 계산해서 2년치를 아예 드릴게요. 통으로. 이런 것도 통으로 그런 것도 괜찮죠. 괜찮네. 네. 그 2년 가서 다시 상의합시다. 그죠. 네. 제가 네이버 폼을 이제 하나 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해요. 뭐 이제 조금 더 최대한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막 채택이 되시면 읽어보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연락을 드려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요 사연 보내신 분은 시청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녹방으로 보시겠죠. 예. 네, 녹방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에만 물어보시지 않고 또 여러 군데 또 물어보셨을 수도 있죠. 아, 복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앞에만 바꿔가지고 누구누구님 예. 해가지고 예, 설마 그러겠어요. 대기업 누구누구님 뭐 땡땡땡님. 그게 돈 내야 되잖아. 아, 뭐 사연 같은 거는 뭐. 근데 그쪽 사연은 눈물이 나야 되잖아. 눈물이 안 나면 채택이 안 되지. 어차피 작가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작가들이 마사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그러네.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라이브 생으로 까거든요. 우리는. 후작가 있잖아, 후작가. 후작가. 아니 뭐 정리한다 그러는데 나는 좀 이렇게 마사지가 돼 있을 줄 알아서 그냥 예쁘게 아름다운 단어로. 근데 딱딱딱딱 완전 개조식으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게 정리죠. 팩트만 있어. 감정은 하나도 없어. 감정 다 뺐습니다. 감정은 제로야. 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죠. 예, 그렇죠. 감정은 제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같이 공유해볼 만한 게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역전세 관련된 것도 있었고, 대구 입지와 관련된 거, 학군 관련된 거, 그래. 그다음에 신축이냐, 아니면 구축 전세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망고쌤님께서 채택을 하신 것 같고요. 3주 후에. 예, 3주 후에. 네, 그 3주 동안 이 영상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이버 폼 양식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최대한 상세하게 쓸데없는 감정 다 빼시고 어차피 제가 다 지우거든요. 아니 뭐 내가 한번 울어줄게. 나도 우리 떡상가게 100만 떡상가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딱 팩트만 딱딱딱딱 최대한 자세하게. 일단 원본은 저한테 좀 원본 같이 보내줘보세요.